음. 1195번입니다. 자,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죠. 즉, n명이 있을 때,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n이면, 자, 거기에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 한 명이 더 추가되었을 때의 바로 그 방법의 수가 바로 an과 바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풀이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해석을 하기가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 싶어서 선생님이 자, 그냥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선생님이 먼저 이 5명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하고 한번 이 n명의 뜻을 우리가 설명하면 더 편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 공통수학원의 경우의 수에서 자, 조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 조편성을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명이 있을 때 두 조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명과 네 명으로 나누어서 두 조로 만들 수도 있고 두 명과 세 명으로 나누어서 두 조로 나눌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5명을 이 한 명, 네 명, 두 명, 세 명으로 조만 편성하는 경우죠.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기억나나요?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네 명 중에서 네 명을 뽑는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바로 5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4컨베이션 4는 1이니까. 이번에는 두 명, 세 명으로 조를 나누면, 자, 5명 중에서 두 명을 뽑고, 남았는 세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바로 5 컨비네이션 2가 10이니까 10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류했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분류를 했으니까 합의 법칙에 의하여 전체 몇 가지가 나온다? 15가지의 바로 조편성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A5가 되는 거죠. A5가 바로 15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경우에 자, 이렇게 5가지가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이 5명을 바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명과 네 명으로 이렇게 조를 나눈다는 방법은 자, A 혼자 있고 자, B와 C와 D와 E가 한 조가 되는 경우 또 B 혼자 있고 또 어떻게 A와 C와 D와 E가 한 조가 되는 경우 그리고 C 혼자 있고 A와 B와 D와 E가 한 조 그리고 D 혼자 있으면서 A와 B와 C와 E가 한 조 그리고 E가 혼자 있으면서 A와 B와 C와 D 이렇게 한 조. 이 5가지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자, 물론 여기 이 10가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왔다? 이제 F라는 친구가 이렇게 왔다는 말입니다. F라는 친구가 이렇게 한 명이 더 왔어요. 그러면 이 F라는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15가지 형태로 나누는 조편성한 경우에서 이 F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F가 첫 번째 이 한 가지 방법에서 여기에 F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F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F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서도 여기가 F가 들어오든 아니면 여기가 F가 들어오는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명으로 조편성 한 가지가 몇 가지인데
15가지 경우인데 이 15가지 경우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F가 자, 이 혼자 있는 이쪽 왼쪽 조에 들어가든지 오른쪽 조에 들어간다는 각각이 몇 개씩 나타난다. 이렇게 각각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 여기에다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다? 2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경우, 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두 조로 나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5명을 전체를 한 조로 보고 F만 한 조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 더 뭐 된다?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얘가 바로 무엇이다? A5기 때문에 A5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곱한 이유는 벌써 두 조로 나눈 곳 중에서 F가 왼쪽 오른쪽 조에 들어가는 두 가지 경우에다가 바로 이 원래 있던 5명을 한 조로 만들어 버리고 F 혼자 한 조가 되는 그런 한 가지를 추가해서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A 6번째 즉 항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끝났죠? 끝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n명을 가지고 조편성을 했더니 두 개의 조로 나누었더니 a n가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n명이 아닌 그 다음 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두벅두벅 왔을 때 이 한 명이 우리가 이 각각의 미리 두 조로 나눈 것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AL 이 나눈 것 중에서 각각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면서 맞아 두 가지씩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기존의 N명이 한 조가 되고 이 새로운 친구가 한 조가 되는 요런 한 가지가 더 뭐 된다? 더해주면 되죠.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무엇이 된다?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인 거예요. 자, 2를 곱한 이유는 두 개의 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n번째,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 그 n에서 각각의 방법에다가 이 한 명이 추가되는 두 가지 방법과 기존의 n명을 모두 다 한 조, 새로운 친구를 온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한 가지를 추가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바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때는 n이 얼마부터가 되어야 된다? 2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조건에 n이 2 이상이니까. 왜냐하면 한 명일 때는 두 개의 조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119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본 소금물에 대한 농도 문제죠. 자, 이 농도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선생님과 수업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농도가 나올 때, 자, 이 농도 문제는 다른 거 없다. 비크만 그리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론 풀이집은 좀 더 예쁘게, 자, 풀이집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이 농도 문제가 나오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선생님은 이 농도 문제만큼 쉬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농도 공식을 몰라도 우리가 뭐다? 비크만 그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듣고 이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농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쉽게 말하면 바로 소금물의 짠 정도죠. 얼마만큼 짜냐? 뭐 설탕물의 짠 정도. 저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과 물을 바로 섞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소금물은 글자가 세 자고 소금은 두 자리가 글자 세 자분에 글자 두 자 이렇게 외우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농도라는 말 자체가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양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내고 하죠. 사실 이 100%를 안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소금물 속에 소금의 양이다. 그러면 소금물은 무엇입니까? 소금과 물을 바로 더한 양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자, 소금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소금. 보세요. 곱하기 100은 위로 올려도 되죠. 그럼 분자가 바로 뭐죠? 자, 소금의 양. 소금만 적을게요. 소금 곱하기 100이 되겠죠. 퍼센트까지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농도와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맞죠? 농도 곱하기, 농도 곱하기, 바로 무엇이 된다? 소금,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양변을 100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 곱하기니까 농도 밑에만 100을 적어 볼게요. 100분의 농도에다가 바로 뭐를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바로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 즉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소금물의 양에다가 농도를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양으로 무엇을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식을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농도 자체를 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만 하면 이 공식은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조차도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크를 그려보라 이런 말입니다. 비크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소금물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소금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소금물을 적어주고 위에 요 소금물의 농도를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농도가 30%인 소금물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금물이 얼마다? 200g이고, 맞죠? 여기에 이 소금물의 농도가 얼마다? 30%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금물이 있는데, 이 그릇에서 여기에서 50g을 드러냈죠. 드러냈으니까 빼기란 말입니까? 여기서 50g을 소금물 50g을 덜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g을 뭐 하겠다? 덜어내겠다는 뜻이겠죠. 추가한다면 플러스고 덜어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50g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50g을 한번 덜어내 보세요. 그러면 이 덜어낸 이 소금물의 바로 농도는 기존의 이 농도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걸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를 좀 양을 적게 드러내면 얘가 덜 짜워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콜라를 한 컵 따라 보세요. 한 컵 따라 보면 콜라 병에 있는 콜라 맛과 컵에 있는 맛이 달라집니까? 똑같죠? 그러니 얘도 그대로 뭐다? 30%인 거예요. 30%. 이해되나요? 농도가 똑같겠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중학교 때 보면 여기서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여 뭐 물을 증발시킨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뭐 150g 증발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럼 물이 증발됐기 때문에 맞죠? 물의 양은 농도가 얼마다 0%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소금물을 덜어냈으니까 농도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농도가 몇 프로예요? 10%인 소금물 50g을 다시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10%인 농도가 10%인 소금물 50g을 다시 넣었으니까 플러스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한 게 바로 1회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결과에 바로 소금물의 양은 얼마 됩니까? 200에서 50이 빼졌고
50을 다시 더했으니까 얼마 된다? 200g 그대로죠. 그럼 농도는 바뀌었겠죠. 그죠? 맞나요? 바뀌었겠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자? 여기서 1회 시행 후에 담긴 농도, 소금물의 농도를 AM%니까 얘가 바로 A1%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와 상관은 없지만 바로 A1을 구하려면 우리가 소금의 양,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비커에 소금의 양을 계산해 주면 돼요. 어떤 화학 반응을 해도 소금의 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의 양인데 소금의 양을 가만히 보면 농도에다가 누구를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되죠. 그 말이 이 두 수를 그냥 뭐 하면 된다? 곱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뭐다? 비커 그리면 답이란 거예요. 비커 그리면. 밑에 소금물 여기에 원래 소금물이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농도를 여기 위에 적어주고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30%니까 100분의 30으로 적겠죠. 그래서 여기 10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보면 100분의 30에다가 곱하기 20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그대로 옵니다. 100분의 30에다가 얼마입니까? 50이죠. 그리고 플러스에 100분의 10%니까 100분의 10이잖아요. 곱하기 50이에요. 는 100분의 A1에다가 얼마를 200을 곱하면 이거 식정리하면 A1이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 농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모두 다 분모에 100이 있어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이수 퍼센트도 생각하지 말고 300과 200을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농도를 푸는 요령입니다. 사실 이렇게 곱했는 게 바로 소금의 양을 다 구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바로 비크만 그려주면 되고 그 양이 얼마 들어있고 얼마 나갔는지 표시하고 농도만 여기에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의 시행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50g을 빼고 50g을 추가하면 항상 몇 g입니까? 항상 1회마다 200g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AN 퍼센트를 가지고 있겠죠. N의 시행 때는. 맞죠? 그게 지금 몇 g이다? 200g이죠. 그런데 몇 g을 덜어내라? 50g을 덜어내라. 그럼 걔의 농도는 얼마가 된다? AM%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짜리 바로 소금을 얼마를 다시 추가해라? 50g을 추가해라. 그러면 200g에서 50이 빠졌고 뺐고 50을 더했으니까 여전히 200g이 되는데 이 농도가 바로 A의 M 플러스 1%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식 정리하면 바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AN이죠. 200AN.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50AN입니다. 50AN. 그리고 플러스에 여기는 얼마가 되면 10 곱하기 50이니까 500이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더? 200에 A에 M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죠? 150AN이죠. 그리고 여기는 500이 되고 얘가 바로 200 AM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양변을 무엇으로? 200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200으로. 일단 0을 한 개씩 날려줄까요? 10을 10으로 나누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AM 플러스 1은 뭐 5로 더 나누어도 되는데 분모는 무엇입니까? 20분의 15AM 그리고 플러스 50이죠. 그럼 5로 약분하면 5, 4, 20에 5, 3, 15AN에다가 5로 약분했으니까 맞죠? 얼마?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이 형태로 정리해주면 결론적으로 A에 n 플러스 1은 나비를 사용하면 4분의 3an 그리고 4분의 10 얼마가 되겠습니까? 2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P는 얼마가 되고요? 4분의 3이죠. Q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P와 Q의 곱이죠. 그러면 4분의 3과 2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자 약분이 되지 않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8분의 15가 이 문제의 그냥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비크 그리면 답이에요. 비크 그리면.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잘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농도에 대한 문제가. 그래도 문제집이 있는데 어떤 소금물의 양이라도 이렇게 비크 그려서 농도하고 소금물하고 곱해서 식으로 만들어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되겠죠? 1197번입니다. 자, 두 개의 그릇 AB에 밀가루가 각각 1kg씩 들어있습니다. 자, 이 그릇을 A, 이 그릇을 B라고 할 때, 자, 여기에도 지금 1kg이 들어있고, 여기도 1kg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그릇 B에 담은 다음, 즉, 여기에 자, 이 그릇에 있는 4분의 1,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렇게 4등분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조금 안 맞지만, 그 4등분 했는 것 중에 한 등분을 어디에? B에 주겠다는 거죠. 그럼 B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릇 B에 담은 다음, 그릇 B에 담긴 밀가루의 절반. 그러면 요 양의 절반, 절반은 2분의 1이잖아요. 이 양의 절반이 아니라 이 양과 여기서 온 이 양을 합친 양의 절반이 되겠죠. 그것을 다시 어디에? A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어디에? A에 담는다. 여기에 절반. 절반은 2분의 1이잖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담는 것을 일회 시행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n의 시행 이런 걸 n번을 했어요. n의 시행 후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양을 n kg이라고 할 때 그 n의 시행과 n 플러스 한 번째 시행과의 관계식, 즉 점화식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A 그릇에 담긴 밀가루의 양이 되니까 자, 현재 A에는 자, AN kg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줘야 되죠? 4분의 1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AN에 얼마를 준다? 4분의 1을 주니까 4분의 1 AN을 지금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남는 이 세 개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4분의 3만 남겠죠. 4분의 3 AN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A의 n 플러스 한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주고 다시 받으니까 4분의 3an을 지금 갖고 있고, 자, 이쪽으로 주잖아요. 그죠? 맞죠? 주면, 현재 이 양은 얼마가 있습니까? 이 받기 전에. 얘가 A의 nkg이면 얘는 몇 g으로 봐야 되죠? 두 개 합쳐서 2kg이잖아요. 그죠?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계속해도 그 양은 2kg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받기 전에 A가 AN kg이 있었다면 B는 얼마? 2-AN kg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개 합쳐서 2kg이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자, 4분의 3은 지금 가지고 있고, 일단 B한테 4분의 1AN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B는 2-AN kg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A에서 얼마나 받았다? 4분의 1AN kg을 받았죠. 근데
이놈의 누구? 이놈의 절반이면 2분의 1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누구한테 주는 거죠? A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A는 자기가 4분의 1을 주고 남은 4분의 3 AN과 다시 받은 이 양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게 여기에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정리만 해보면 4분의 3 AN 플러스 2분의 1인데요. 관로성을 정리하면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배를 하면 4분의 3 AN에다가 2분의 1과 2를 곱하면 1이 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8분의 3 AN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3AN은 8분의 6과 같으니까 8분의 6AN과 마이너스 8분의 3AN은 바로 8분의 3AN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1만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되고 8분의 3이 되고 Q 값은 1이 되네요. 따라서 P-Q는 8분의 3에서 Q가 1이니까 1을 빼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9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4층 탑을 쌓으려면 자, 크기가 같은 44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에 자, 여기가 제일 위에를 우리가 1층으로 해볼까요?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4층만 탑을 쌓는데도 이 정육면체가 바로 44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층 탑을 쌓을 때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 층부터 1층이라고 했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10층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 모양도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는 분수열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1층, 2층, 저 1층, 2층을 그냥 1군, 2군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각 군의 바로 개수, 각 군에서의 총 개수를 세려서 1층부터 10층까지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1층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층은 한 개죠. 자, 1층은 바로 한 개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그냥 1층을 A1으로 하겠습니다. A1. A1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갈 때 2층이라면 자, 2층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쌓이느냐면 1층에 제일 위에 이렇게 한 개가 있다면 바로 아래층에는 요 제일 위에 있는 한 개 바로 밑에 한 개가 있겠죠. 있으면서 자, 각각 변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씩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개가 추가되었습니까? 네 개가 추가가 되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1에다가 몇 개가 추가되었다? 네 개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3는 어떻게 될까요? A3는 자, A2에 있는 이 다섯 개는 그대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아래에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추가가 되었습니까? 자, 각각마다 하나씩 동일하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으로 각각 하나씩 추가되면서 그런데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네 개 칠했는 것이 요면, 그리고 요면, 그리고 여기로 본다면 요면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요면이 되겠죠? 자, 요게 네 개가 추가되면서 또 누가 추가됐는지 보이나요? 자, 요렇게 추가됐죠. 요거 하나, 여기 두 개. 자, 뒤쪽은 보이지 않고
여기 하나, 이렇게 됐죠. 그게 바로 요렇게 하나씩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네개가 몇 번? 자, 요렇게 네 개 추가되고 또 네개가 추가되죠. 즉, A2가 있는데, 맞죠? A2가 있는데, 거기에 A2에다가 다시 몇 개가 또 추가된다. 이 네 개씩이 두 번 추가되었으니까 바로 4 곱하기 2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바로 A4 위에서 네 번째 층에는 자, 3층까지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추가가 될까요? 자, 이번에는 자, 먼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몇 개, 네 개가 추가가 되겠죠. 자,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추가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는, 자, 네 개가 한 번이 추가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맞죠? 여기 둘, 여기 셋, 또 뒤에 안 보이죠? 그게 바로 요 옆에 요렇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추가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되죠. 그게 바로 이곳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죠? 안 보이고 여기도 하나 있겠죠. 그게 바로 어디다?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네 개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네 개가 몇 번 추가되었죠? 세 번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4 곱하기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4 곱하기 1로 보면 되고요. 여기는 바로 4 곱하기 무엇으로? 0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내려갈 때마다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규칙이 나오니까, 그죠? 바로 10층탑까지의 모든 층수를 다 합쳐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 무엇을 바로 10층까지를 한번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n층까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n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층은 자, n층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여기는 A에 n-1층까지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4 곱하기 얼마가 되면 되죠? 보시면 규칙이 여기가 첨자가 1일 때 4를 한 번, 2일 때는 두 번, 3일 때는 세 번이니까 n-한 번일 때는 여기도 n-한 번이 곱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모든 것을 다 뭐하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층들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AN을 구하기 위해서, N번째 층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모든 것을 뭐 해보겠다? 더하면, N번째 층만 구하기 위해서 더해보면, A1과 A1, A2와 A2, A3, A3, A4, A4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없어지죠. 그러면 좌변에 바로 AN 즉 N층에 바로 우리가 놓여지는 바로 정육면체 개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N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죠. 1은 있고, 자, 4 곱하기 해서 4를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n-1까지를 더해주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4로 묶었으니까 얼마까지? n-1까지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 플러스에다가 4 곱하기에 자, 얘가 1에서 바로 어떤 자연수까지 합으로 보면 되죠. 아니면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봐도 되고. 자, 여러분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K 공식이 무엇이었죠? 2분의 놈 플러스 1인데 얘는 N까지가 아니고 무엇까지죠? n-1까지죠. 그럼 n-1이면 n자리에 각각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된다? n-1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n-1에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바로
n-1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각각의 층에서의 바로 총 정육면체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약분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2가 되어서,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AN은 바로 2N 제곱이 되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그리고 상수 1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N척에서의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0점까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이용하여 시그마를 이용하여 시그마 바로 K는 1에서 N까지죠. N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10층까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모든 층을 합을 구하면 되니까. 자, 여기에 바로 K로 바꾸어서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대한 자, 1층부터 바로 10층까지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니까 2 곱하기 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K제곱 여기 있죠? 385 아니면 여러분들이 6분의 공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배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 공식 1에서 10까지 55가 되겠죠. 조심할 것은 1이 아니다. 1도 10번 더해야 되니까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 5, 10에 2, 8이 16이니까 17이 되고 3, 2, 6, 770개에다가 요게 얼마입니까? 바로 110개가 되겠죠. 플러스 10이 되니까 바로 100개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677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렇게 놓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놓여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즉, 각 층에서의 바로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의 합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99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P1은 참이래요. 그러면 Pn이 참이면 P2n이 참이고, Pn이 참이면 P3n이 참인, 요 조건을 모두 다 이 명제가 만족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P1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L에다가 1을 대입하면 P2N도 참이면 P2도 참이겠네요. 그럼 P2가 참이면 P2 곱하기 2, 즉 P4죠. 즉 2의 제곱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 참이면 또 2를 곱한 N이 2의 제곱이면 자 P2의 세제곱도 참이래요. 아, 그러면 P의 2의 거듭 제곱들은 모두 다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물론 여기 N은 자, 자연수 값만 들어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일도 다르게 본다면 2의 영제곱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아 2의 n제곱 이 n은 물론 여기서는 자연수인데 자 1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마찬가지로 아래도 동일한 방법으로 P1이 참이니까 P1이 참이면 자 3n도 참이니까 P3이 참이고 똑같네요. P3이 참이면 3 곱하기 3이 자 3의 제곱도 참이고 그러면 3의 세제곱도 참이니까 결론적으로 P3의 n제곱 즉 3의 거듭 제곱이 되는 것도 참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나와 다의 조건에 의하여 바로 P, 이 안의 숫자가 바로 2의 거듭제곱. 자, 그럼 여기 n을 썼으니까 뭐 a라고 할까요? 그리고 3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3의 세제곱이 얘를 참이면 3의 세제곱에다가 2의 몇 제곱을 곱해도 그죠? 이 3의 몇 제곱과 2의 몇 제곱은 모두 다 이 인수만 가지고 있으면 참이 되니까 맞죠?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보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42는 6, 7이 42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는데 7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고 45는 5, 9, 45니까 3제곱 곱하기 5가 되는데 자, 5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얘는 66은 6 곱하기 11이죠. 그럼 2와 3이 6인데 11 때문에 되지 않고요. 108은 원래 자 뭐의 배수? 9의 배수죠. 그러면 108은 9 곱하기 12가 되고요. 12가 3, 4, 10이니까 108은 3이 3개, 2가 2개니까 3과 2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바로 108은 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120은요. 12 곱하기 10, 10은 2호죠. 12는 2와 2의 제곱과 3입니다. 그럼 2의 세제곱과 3 곱하기 5인데 5가 들어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200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3이 참이라고 합니다. 자, n 값과 n 플러스 3은 바로 3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p1이 참이죠. 그러면 p1이 참이면 3 차이가 나는 p4도 참이고 3 차이가 나는 P7도 참이고 3 차이가 나는 P10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1, 4, 7, 1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인 것들이죠. 맞나요? P1이 참이면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들은 모두 다 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3의 양의 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은 무조건 참이지만 3의 배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 P3이 참이죠. P3이 참이면 3월 더한 P6도 참이고 3월 더한 P9도 참이고 3월 더한 P12도 참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의 배수들은 모두 다 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3의 양의 배수에 대하여 PK는 참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P1과 P2가 참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K가 참이라고 했는데 P1은 조금 전에 기억해서 해봤죠. P1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참입니다. 얘는 나머지가 뭐다? 1이 되는 수는 모두 다 참이 되고 그럼 P2가 참이면 어떻게 됩니까? P2가 참이면 3월 다 P5도 참이고 3월 더한 P8도 참이고 3월 더한 P11도 참이겠죠.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가 되는 수들은 모두 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바로 나머지가 모두 다 뭐인 거? 2인 것들은 모두 다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참이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PK가 참입니까? 자, 나머지 1인 것과 나머지 2인 것들은 참이지만, 즉, 3의 배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참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참이란 말은 틀린 말이죠. 바로 3의 배수에 대해서는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